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를 활용한 공유 숙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오피스텔을 활용해서 공유 숙박을 운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에어비앤비에 등록해서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받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데, 오피스텔을 활용해서 공유 숙박을 운영하는 게 사실은 불법입니다. 단속도 꾸준히 있어 왔고요. 지난 12월에도 서울시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아파트를 공유 숙박업에 활용한 사람들 76명을 적발해서 입건시켰어요. 법률상으로는 벌칙이 상당합니다. 적발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거기에 작년이었죠. 에어비앤비 측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숙소를 퇴출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에어비앤비에 신규로 등록하는 숙소는 공유 숙박업 영업 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고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숙소들도 올해까지 영업 신고증을 에어비앤비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활용한 공유 숙박은 공유 숙박업으로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현행법상 불법이니까. 자, 오늘은 에어비앤비가 어떤 사업인지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고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활용한 이 에어비앤비 사업이 왜 불법일 수밖에 없는지, 어떤 허가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붐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요, 전국적으로 약 72,400여 개의 숙소가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34,500여 개의 숙소가 공유 숙박으로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약 17,300여 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90%가량이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운영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오피스텔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불법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에어비앤비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먼저 볼 건데요. 에어비앤비라는 것은 미국의 공유 숙박 플랫폼이죠. 집주인이 남는 방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고 호스트와 게스트가 간단한 아침 식사도 함께하고, 이렇게 집안에 남는 방을 공유하면서 집주인이 약간의 부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온라인상에서 중개하는 회사가 에어비앤비입니다. 이용자가 결제한 요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죠. 즉, 남는 방을 활용해서 집주인인 호스트와 이용자인 게스트가 함께하는 것이 공유 숙박의 기본 개념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많이 변질돼요. 국내 연간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을 만큼 인기 있는 사업이 됐는데, 그 이면에는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해서 불법으로 공유 숙박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불법일 수밖에 없느냐? 우리나라에서 공유 숙박을 운영하려면 지금 보시는 셋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합니다. 첫째가 한옥 체험업, 둘째가 농어촌 민박업, 마지막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인데요. 일단 오피스텔은 한옥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농어촌 민박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남은 것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인데요.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운영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같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의 안전관리 시설도 갖춰야 해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로 사업자 본인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유 숙박이란 것 자체가 직접 살면서 남는 방을 쉐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텔이나 호텔 같은 그런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르죠. 자,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은 이 기준 자체를 애초부터 충족할 수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공유 숙박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오피스텔 공유 숙박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겨났는가? 돈이 되기 때문이죠. 작년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 한 개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2,300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를 받는 일반 임대차 계약보다는 훨씬 수익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입해서 소유자 본인이 직접 에어비앤비에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생이나 일반 직장인이 본인이 임차인이 되어서 오피스텔을 월세로 구해가지고 임대인 몰래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그런 경우도 현재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낸다고 하면 에어비앤비로 돌렸을 때 거의 2배의 수입이 들어오니까 특히 직장인들에게 부수입으로 인기가 많고요.
한 사람이 수십 채씩 임차해서 임대인 몰래 이걸 공유 숙박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본업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많이 죽어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월세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평균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월세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빌라와는 좀 다르게 오피스텔은 매매가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죠. 여기에는 오피스텔을 활용한 공유 숙박 붐이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오피스텔을 활용한 공유 숙박 운영은 태생적으로 분명히 불법이고요. 현재 단속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우리나라 공유 숙박 거래의 99%,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올해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숙박업소를 퇴출시키겠다 밝혔습니다. 즉 불법이었지만 그동안 암암리에 운영해오던 오피스텔을 활용한 공유 숙박 운영이 앞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공유 숙박 사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하게끔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을 활용해서 공유 숙박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부수입 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활용한 에어비앤비 운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 시장에도 앞으로 일부 영향을 미칠 듯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뵐게요. 고맙습니다.